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43번 문제 보시도록 합니다. 43번 문제도 반드시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죠. 통기관. 이렇게 이제 반드시 출제되고 맞출 수 있는 문제는 반드시 맞추셔야 돼요. 자, 이렇게 최상층 또 이제 다른 층, 특히 이제 최상층 기구배수관에서 유입되는 물을 횡지관으로 받아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이제 오수처리 시설로 이렇게 보내주게 되고, 여기 이제 다른 층도 마찬가지죠. 다른 층도 이렇게 이제 모아서 이렇게 배수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1번 지문 같은 경우 두 개 이상의 기구의 봉수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통기관으로 최상류기관, 여기 이제 최상류에 있는 기구배수관, 요 기구배수관이 배수평지관과 만나는 지점, 바로 아래에서 입상해서 이렇게 여기 이제 신정통기관이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 신정통기관에 이렇게 접속되어 있는 이 통기관을 뭐라고 그러느냐? 이게 바로 환상통기관이죠. 환상통기관. 1번의 회로통기관, 그래서 1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회로통기관은 통기수직관을 별도로 이렇게 세웠을 때 이 통기수직관에 접속이 되는 거, 이걸 이제 회로통기관이라고 하죠. 둘을 합쳐서 루프통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결합통기관은 요거죠. 요 결합통기관. 도피통기관은 결합통기관의 통기율을 측정하기 위해서 여기도 관계없고 여기도 관계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속이 되는 거, 요거를 우리는 도피통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44번 문제도 또 반드시 푸셔야 될 문제입니다. 기준, 여기 나와 있는 기계환기 설비 설치 기준. 설비 설치 기준. 1번은 N은 V분의 Q라는 거죠. 시간당 Q. 시간당 횟수는 시간당 Q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환 횟수로 표시를 하는데, 이 횟수는 공급되는 시간당 총체적 풍량을 실의 총체적으로 나눈 값이다. 2번 0.5회, 이건 쉽게 아실 수 있고, 3번 보시면 비색법, 또 광산란 적산법, 이러한 법을 이용을 해서 60% 이상의 효율을 낼 수 있어야 된다. 그죠? 소음도는 40 할 수 있고, 자, 5번 보시면 외기에 면했다. 그러면 이제 흡입구가 여기 있고 배기구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공기가 들어오고 공기가 나간다. 그럼 이게 다시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니까 요 둘 사이의 간격을 1.5m 이상 이격을 하거나 아니면 90도 이상 꺾을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랬죠. 따라서 5번이 잘못되어 있네요. 그죠? 요 2m가 아니고 1.5m. 실제 이제 문제를 다뤄보시면, 평소에 이제 강조했던 부분들이 많이 유형화 되고요. 다뤄보시면 이런 내용들은 쉽게 찾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5번도 이 전기사업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용어입니다. 용어. 자,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하죠. 발전을 한 전기를 이렇게 이제 변압을 합니다. 그래서 발전소에서 이제 변전소에서 이제 보내주죠, 이렇게. 그래서 이 보내주는 전기를 공동주택에서 받아 쓰게 됩니다. 그럼 이 압과 이 세대에서 쓰는 압과 또 공용 부분의 380 이러한 부분들의 압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 압력을 변환해주는 장치인 변압기를 설치를 하죠. 그리고 이게 문제가 생기면 비상발전을 통해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죠. 요거를 공용이나 이제 세대로 이렇게 보내준다, 그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사업용 전기 설비, 이런 데서 사용하는 전기, 이렇게 전기를 만드는 데 쓰는 설비를 전기 사업용 전기 설비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쓰는 설비, 이거를 자가용 전기 설비라고 하죠. 이건 사업용.
그리고 이제 규모가 작은 것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것. 이런 걸 이제 일반용이라 그래요. 그래서 2번 보시면 자가용 전기 설비란 전기 사업용 설비 이외의 일반용 전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업용 일반용을 제외한 전기 설비를 자가용 전기 설비라고 하죠. 그래서 2번은 표현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 5번 이것도 중요하죠. 수전 설비는 타인의 전기 설비로부터 여기 이제 배전반까지죠. 배전반까지의 설비를 수전 설비. 그리고 이쪽은 이제 군의 배전 설비. 그리고 두 개 합해서 전기 수용 설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압, 저압, 특고압. 특히 이제 고압이라고 할 때 징류는 750V 초과 7000V 이하입니다. 7000V 초과는 특고압이죠. 교류에서는 600V 초과 7000V 이하예요. 그래서 이 용어는 매우 중요하니까 기본적이긴 하지만 반드시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46번 문제, 이제 화재안전 기준 문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한 30여 개가 넘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 이제 학습하시기는 어렵고, 기본적으로 스프링클러라든지 또 옥내외 소화전이라든지 뭐 연결 송수관 설비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하셨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고층 건축물, 요즘 이제 고층 건축물이 많잖아요. 그래서 새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고층 건축물의 화재 안전 기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수원이라든지 또 5번처럼 이 2개 이상으로 이렇게 50층 이상인 경우에는 해라, 이러한 부분도 있고요. 자, 이건 이제 문제를 뭐 맞춘다라기보다는 문제를 푸시면서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비상전원은 뭐 자가발전 설비나 축전지 설비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옥내 소화전 설비를 작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30분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제 20분 이상 이렇게 하는데, 이 고층 건축물은 2배, 40분 이상입니다. 40분 이상 작동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더 커서 60층 이상이다 그러면 3배, 60분 이상, 그러니까 50층 이상이다 그러면 60분 이상. 우리가 이제 옥내 소화전 설비의 그 수량을 공급할 작동할 수 있는 시간이 일반적인 게 20분이잖아요. 그래 고층 건축물, 고층 건축물이라고 하는 건 30층 이상을 얘기를 합니다. 는 40분 이상. 또 더 이제 고층 건축물 중에 50층 이상은, 이건 30층 이상을 얘기를 하고, 50층 이상은 60분 이상. 그래서 이것도 20분, 2배 40분, 3배 60분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냥 뭐 숫자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30분, 60분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20분, 40분, 60분. 그러니까 2배, 3배 이렇게 구분이 된다. 요거를 하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특히 요즘 이제 고층 건축물 많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47번 문제도 이제 개정된 문제라서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령상의 승강기 검사와 관련된 이야기. 정기검사란 우리가 이제 처음에 완성검사 끝나고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가 이제 정기검사입니다. 그래서 통상 이제 매년 하지만 인증을 받으면 전기용품 인증을 받으면 2년 이내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사 기간은 2년 이내, 2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년 이하로 한다 이렇게 되죠. 우리 매년 하는데요. 인증을 안 받아서 그런 거예요. 인증을 다 받게 되면 2년 이내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이것도 이제 새롭게 들어간 거죠. 수시검사에 이 구동기를 교체를 했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면 반드시 수시검사를 이제 받아라, 대상이다, 이렇게 돼 있고, 3번 보시면 당연히 검사 신청자나 대리인을 참석하게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정기검사나 정밀안전검사를 할 때는 이제 안전관리자가 이제 선임이 돼 있으니까 안전관리자 이런 자를 참석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승강기 안전공단에다가 이제 제출하죠. 하고 5번 보시면 이 검사를 받았는데 이게
뭐 부족해서 재검사를 받게 된다. 그럼 얼마 이내로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전기 설비의 재검사, 정기 검사를 받잖아요. 요때의 재검사는 3개월 이내에 받도록 돼 있는데 요 재검사는 3개월이 아니고 4개월이에요. 요게 이제 좀 특이하니까 좀 기억을 해둡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이런 것들은 이제 틀리기 쉽죠. 근데 이제 문제를 한번 다뤄보시면 충분히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새롭게 이제 추가된 국가하자안전기준이나 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 이야기니까 이렇게 개정된 문제를 또 이렇게 이제 보완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48번은 그 전부터 이제 많이 했던 거기 때문에 뭐 답은 쉽게 내실 수가 있어요. 4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것. 안전진단이라는 건 분기 1회 이상 하죠. 그러나 이제 승강기의 경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서 매월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받기 때문에 요거로 가름합니다. 그래서 요 안전진단 연일회 이상 요게 잘못되어 있죠. 답은 4번. 자, 이렇게 해서 객관식 문제에 대한 부분을 이제 검토를 해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화재안전 기준이나 또 법이 개정된 부분들, 또 통기관이나 기계환기 설비처럼 반드시 나오고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확실히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관식 문제를 보도록 하죠. 65번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이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한 화재안전 기준. 이 스프링클러도 이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이제 수원 확보라든지 또 방수 압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공부를 하셨는데, 요 스프링클러에 이렇게 이제 소방차가 와서 물을 이제 그 수원이 다 쓰고 나면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걸 이제 연결 설비라 그러죠. 연결 송수관 설비. 요 이야기입니다. 요 이야기. 그래서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 설치 및 유지 관리. 그래서 연결 송수관 설비로 요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에 이제 송수관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 그럼 연결 스프링클러 송수관 설비가 되겠죠. 이 송수관은 아마 이제 공동주택에서 뭐 요 쌍구형으로 된 이 송수관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일정 높이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계되어 있죠. 이쪽은 이제 연결 스프링클러 송수관 설비, 또 이쪽에 또 하나가 또 있어요. 뭐 연결 옥내소화전 송수관 설비 뭐 이렇게 써 있죠. 이렇게 압력 뭐 이런 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쌍구형으로 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구경이 얼마냐? 이게 65mm입니다. 65mm. 그래서 이 문제를 65번에다가 이렇게 설치한 거예요. 65번 문제, 65번. 65mm 쌍구형으로 해라. 그리고 이 높이, 요 높이가 얼마큼 되느냐? 이 높이가, 요 높이를 얼마 높이를 할 거냐? 이 지면에서부터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방차가 와가지고 소방차 이거를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다 연결을 해야 되는데 높이 있다. 이거 힘들어요, 그죠? 또 너무 낮게 있어도 허리가 너무 굽혀져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일상적으로 이렇게 탁 갖다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 무릎 굽히고 이렇게 딱 붙일 수 있는 높이.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무릎을 굽히고 딱 붙일 수 있는 높이. 이게 0.5m에서 1m 요 사이에다가 설치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그 숫자가 나오면 그 숫자를 막연히 0.51 이렇게 이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요게 어떤 용도로 쓰고 요거는 소방관이 연결을 해야 되는 설비이기 때문에 요 높이에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면 충분히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8번 보시면 이물질 마개를 씌워놔야 되는데 이게 막 떨어져 있는 데도 있고 그래요. 마개도 여기 이제 캡이 이렇게 다 씌워져 있죠. 캡이. 그래서 캡이 또 도망가지 않게끔 여기는 이제 고리로 이렇게 연결해 놓고 뭐 이렇게 직접 한번 보시면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압력도 표시되어 있고 여기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이거 이제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66번 문제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A, B, C, D, E 우리 이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등급이 매겨지잖아요. 양호에서부터 쭉 이렇게 등급이
예, 우수, 양호, 뭐 보통, 뭐 미흡, 불량 뭐 이렇게 이제 정해집니다. 그래서 뭐 아무 이상이 없는 상태, 우수. 요건 이제 보조부재에 이제 균열이 이제 살짝 발생이 되는 거예요. 요건 이제 주요 부재에 균열이 이제 살짝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요 B와 C를 잘 물어봅니다. 그래서 지금 지문은 보조부재에 살짝 결함이 발생됐다. 이게 이제 양호라고 하죠, 양호. 뭐 양호라고 하셔도 되고 대문자 B 이렇게 해도 됩니다. B 등급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B 양호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8번 문제입니다. 우리 이제 전기료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일반적인 전기료, 이건 이제 공동으로 사용한 전기료인 사용료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요 관리기구가 사용한 거, 관리기구가 사용한 전기료는 요거는 사용료로 분류하지 않고, 그렇죠, 관리비로 분류하죠. 그 관리비 중에 일반 관리비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게 왜 일반 관리비지 하는 분은 해당 부분을 강의를 들어보시면 이건 왜 일반 관리비로 처리를 해야 되는지 상황 설명을 해드리죠. 자, 69번입니다. 예, 이것도 잘 아셔야 되고 이번에 이제 개정된 내용이니까 반드시 정리하셔야 될 내용이죠. 하자보수 보증금을 청구를 합니다. 하자보수 보증금을 청구를 해요. 입자대표에서 이제 청구를 합니다. 보증금을 청구를 하면 뭐 문제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이거를 지급을 해요. 지급을 하는데 이 지급을 할 때 이 지급 통장이 반드시 공동 명의로 이렇게 명의로 지급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 공동 명의로 된 걸로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고 이제 사용했다라는 걸 이제 사업자에 이제 알려주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입자대표회가 사용을 하려면 처음에 사용검사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보면 요 하자보수 보증금이 사용검사권자 명의로 되어 있어요.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두면 입자대표가 청구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명의를 입자대표의 구성 시점에서 입대의 명의를 변경해 주죠. 변경.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게끔 해줍니다. 지금은 사용검사권자는 명의로 되어 있던 것을 입대 구성 시점에서 입자 대표의 명의로 이 보증서를 인계한다 그 얘기죠. 문제 자체는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예, 입주자 뭐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건 제가 쓰는 거고 입주자 대표회의 이렇게 쓰셔야 돼요. 예, 입대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예, 법령에 나와 있는 그 용어를 그대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자, 70번 문제 보도록 하죠. 이건 뭐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최근에 잘 나오는 거죠. 주택관리사 등의 행정처분. 행정처분 중에서 이제 어려운 게 이제 1, 2, 3차로 나뉘어진 것이 자격정지잖아요. 자격정지 얼마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1차, 2차, 3차 그래서 1차, 2차, 3차 했을 때 보금, 제거, 중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던 거라서 뭐 이게 이제 암기법이 되어 있는 분은 뭐 크게 염려 안 합니다. 그래서 6개월, 12개월 이거 넣고 요건 경고, 요거는 이렇게 나눠서 1개월, 2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아니죠? 3개월, 6개월 이렇게. 그래서 요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정리하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안 돼 있는 분은 답을 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기본 강의에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니까 요 고리대금업자 제거하는 중이다. 요 내용을 가지고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보시면 보고 명령을 위반했다. 보고를 해달라. 자료 제출을 해달라. 근데 위반했는데 몇 번째로? 첫 번째로. 그러면 경고입니다. 첫 번째는 경고 이렇게 쓰시면 되고 두 번째는 중과실로 손해를 끼쳤는데 2차. 그러면 요거에 일단 그냥 6개월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자격정지라는 말을 앞에 붙여야 돼요. 그래서 답은 경고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쓰시고 두 번째는 자격정지 6개월 이렇게 쓰셔야 돼요. 6월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6개월 정확히 쓰시면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6월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이렇게 이건 제가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실제 지문을 쓰실 땐 6개월 이렇게 쓰셔야 돼요.
주관식 문제는 실제 이게 시험에 기출이 됐을 때 이거 안 쓴 사람은 틀렸어요. 6개월 이렇게 한 사람은 틀립니다. 뭐가 행정처분에 뭐냐? 자격정지가 6개월이다. 그 얘기죠. 자격정지가 6개월이다. 그래서 주관식 문제는 그 원하는 답을 다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71번 문제는 뭐 잘 아시는 6개월, 2개월, 뭐 3개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3개월은 일용 근로자, 요거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 요거는 계절적 업무의 경우 6개월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순서대로 보시면 일용직 근로자 먼저 나왔으니까 3개월,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자 2개월, 그 다음에 계절적 업무, 그 다음에 6개월, 이렇게 3,2,6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72번. 72번 문제는 이제 여기서의 연장선이다 볼 수 있어요. 72번. 그래서 이렇게 지급을 해서 이제 공동명의로 지급을 받잖아요. 입대 회장하고 관리사무소장 직인하고 공동명의를 쓰고 나서 이제 사용을 하고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사용을 하고 나서 일반적으로 사업주체 30일 이내에 알려줘요. 뭐 그건 다 합니다. 사업체 알려주는데 의무관리 대상의 경우는 반드시 이 의무관리 대상은 꼭 어디도 해야 되냐면 시장한테도 신고를 해야 돼요. 시장에게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일반적으로 쓰고 나면 다 사업체에 이렇게 사용했다라고 알려주는 거는 다 하는 거고 의무관리 대상은 시장한테 하는 신고가 30일 이내에 하는 신고가 있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둡니다. 그래서 이 72번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사용 후에 30일 이내에 이렇게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를 해라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3번 문제예요. 예, 이 73번 문제는 이제 우리 이제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뭐 이것도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이제 환기 설비와 관련된 혹은 냉난방 설비와 관련된 이 환기구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로를 걷다 보면 냉방 설비에서 나오는 환기구에서 막 슈레기에서 나오는 이 열기, 이거 불쾌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기구는 도로에서 2m 이상을 띄우도록, 2m 이상 높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크게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74번 문제. 우리가 이제 도시가스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도시가스가 간선시설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 데는 공동주택단지에서 이제 LPG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라인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도시가스를 사용한다 그러면 그 라인이 오니까 그냥 받아서 쓰시면 돼요. 정확기실 설치해서 쓰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LPG를 쓴다. 그럼 이 단지 안에다가 이 LPG를 저장할 수 있는 이 가스 저장 시설을 설치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 가스 저장 시설 그 탱크를 이 단지 내에 두기가 두렵잖아요. 뭐 폭발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규정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500세대 이상인 경우는 이 가스 공급 계획, 이 LPG인지 뭐 LNG인지 뭐 이런 이제 공급 계획에 따라서 공급 계획에 만약에 LNG가 없으면 LPG라도 받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받아서 쓸 수 있는 거. 뭐 세대에서 다 이렇게 가스통 본배 하나씩 놓고 쓸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모아놓을 수 있는 이런 저장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500세대 이상인 경우 가스 저장시설의 설치는 의무의 규정이에요.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자, 74번 문제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에 75번입니다. 이번 그 모의고사는 국가 화재 안전 기준이 많이 나왔죠, 문제가. 그죠? 요건 이제 훈련용이에요, 훈련용.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모의고사가 뭐 이게 뭐 실제는 이제 2문제 정도 나옵니다. 실제 시험에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굉장히 어렵죠. 이거 뭐 어떻게 뭐 이거 소방 설비 기사나 혹은 뭐 소방시설 관리사 문제도 아니고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양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여기 이제 학습을 추가하는 거예요. 75번, 76번. 그래서 화재 안전 기준 501, 501하고 또 유도 표지 303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주관식으로 76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75번은 비상전원, 여기 이제 재연설비와 관련된 이야기죠. 재연설비. 그래서 이제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를 빼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비상전원은 자가발전 설비, 축전지 설비, 이런 설비 등에 따라서 합니다. 둘 이상의 변전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수전, 뭐 혹은 뭐 솔로 이중화, 또 뭐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이런 이제 복수로 이제 변전소에서 복수로 받는 경우는 어차피 전기가 나가도 다른 변전소에서 끌어다 쓰면 된다 해서 그러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제한 설비를 설치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연기를 뺄 수 있는 시간이에요, 시간. 얼마 동안 전기를 뺄 수 있을게 설치를 할 것이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소방 설비의 경우에 가동 시간을 정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자탐 같은 경우 불이하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경보 설비의 경우 10분. 또 일반적인 경우는 다 20분입니다. 20분. 그리고 여기 이제 10분 요거는 자탐의 비상 경보 설비가 그렇고 20분은 일반적인 경우는 다 20분이고 30분짜리는 무선통신 보조 설비가 그렇죠. 보조 설비. 그래서 지금 여기는 재연 설비이기 때문에 20분이에요. 20분.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재연 설비 화재 안전 기준이긴 하지만 이건 이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알고 있는 내용.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해라. 자, 그 다음에 76번 보시면, 요거는 이제 복도 통로 유도등. 이게 시험에 한번 나왔었죠. 복도, 거실 통로 유도등도 있고, 또 복도 통로 유도등도 있고 그래요. 자, 기준에 따라 복도 통로 유도등이니까 복도에 설치한다. 맞죠? 자, 구부러진 곳에 여기에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또 쭉 해서 요게 이제 20m, 2m가 아니고 20m 이내마다 또 여기에도 설치를 해달라 그 얘기죠. 그러면 이 복도 통로 유도등은 높이가 얼마냐? 요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여기에 이제 화살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요 높이가 얼마냐? 이건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재 시에 이렇게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대피하는 게 아니라 숙이잖아요, 그죠? 젖은 천으로 이불 감싸 이렇게 숙여서 가기 때문에 굉장히 낮아요, 이 위치가. 그래서 이 높이가 1m입니다. 1m. 주로 바닥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숙이고 가면서 이렇게 찾아갈 수 있게끔 화재 시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 통로 유도등이나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불이 화나고 이렇게 이럴 땐 잘 안 보죠. 보일 필요도 없어요, 그때는. 문제 이제 화재 시에 달빛 방향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니까. 만약에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렇게 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돼 있고, 그럴 때 이 높이는 숙인 상태에서, 그죠?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인 상태에 대피를 하기 때문에 높이가 높지 않다. 그래서 요 숫자, 20m 이내만 설치를 하고, 그러니까 20m 이내에 설치하고 구부러진 곳은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탁 꺾이고 나면 이게 없으면 순간 여기 와 있는 사람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77번. 77번은 우리 이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고, 이건 크게 법이 바뀐 부분은 아니죠. 우리가 이제 수별을 할 때, 또 증기소독을 할 때 얼마 동안 하느냐라고 할 때 증기소독은 요걸 따서 1시간. 수별, 그러니까 끓는 물 소독은 30분 이상을 이렇게 수별시키도록 하고 있고, 거기 미음번은 일광소독이에요. 일광소독. 햇볕에 말리는 거죠. 그래서 이건 실제 써봐라. 증기소독 한번 써봐라. 이런 문제가 실제 출제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78번 문제를 보시면, 우리 이제 건축 설비 중에 체크밸브라는 게 있죠. 체크밸브는 스윙형도 있고, 리프트형도 있고 그래요. 리프트형. 스윙형은 이렇게 된 배관이나 이렇게 배관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방향을 이렇게 보낸다 그러면 이렇게 돼서 이쪽으로만 이렇게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렇게 밑으로 안 내려오고 이렇게 설치하는 걸 스윙형이라고 그럽니다. 스윙형. 말 그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리프트형은 이거 자체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막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유체를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게 한다. 이건 다 이제 체크밸브 얘기죠. 그죠? 근데 2번 보시면 시트의 고정핀을 축으로 해서 회전한다. 이렇게 회전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뭐 수직 배관이든 수평 배관 다 쓸 수 있다. 요게 스윙형 체크밸브예요. 그래서 지금은 다음에서 설명하는 밸브의 이름을 써라 그러니까 스윙형 이렇게만 쓰면 안 되겠네요. 그죠? 스윙형 체크밸브.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답을 쓰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이제 외래어 있잖아요. 외래어도 그대로 쓰시면 돼요. 영어로 쓰시지 않으셔도 되고 스윙형 체크 밸브의 이름을 쓰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바로 스윙형 체크밸브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스윙형 체크밸브. 이런 것들은 이제 한 번 정도 훈련을 해 두시면 뭐 충분히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79번입니다. 이 79번은 이제 올해 이제 새롭게 들어간 거예요. 이제 저희 공동주택도 그게 있는데 물놀이 기구가 있습니다. 물놀이 기구. 그러면 이제 물놀이를 막 하고 그럴 때 이제 안전관리자를 둬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물놀이 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요원 배치. 그래서 물놀이형 어린이 놀이시설. 그래서 물이 이제 저장되어 있고, 그 물 놀고, 뭐 미끄럼틀 타고, 뭐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물놀이형인 경우에는 요거를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된다. 요게 이제 최근 공동주택에서 이제 살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이런 게 없었고요. 그래서 이 안전요원을 또 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굴 둬야 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번 보시면 수영장 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마친 사람. 그래서 자격증 주거든요. 네,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또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이런 사람 구하기가 힘들죠. 또 뭐 대학에서 응급처치 과목 뭐 최근 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이런 사람이 힘들고. 그래서 이제 통상 이제 4번 같은 경우를 가지고 안전요원 많이 씁니다. 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그죠?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이건 좀 8시간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 이제 문제로 기억을 해둡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80번 문제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수선 주기와 관련된 문제고, 이건 뭐 반드시 하나가 나온다라고 보니까 요 수선 주기와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뭐 요 문제가 나왔으니까 뭐 여러분들 이제 정리를 하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또 한번 해서 또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암기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할까요? 자, 80번 수선 30년, 25년 이제 뭐 어느 정도 숙달이 돼서 막 따라하시는 분도 이제 계시고 그럴 거예요. 그죠? 10년, 9년, 5년. 그래서 요거 이제 발주를 하죠. 발전기, 5배수관 주철, 뭐 여기가 이제 30년이고, 25년짜리 여기 이제 오피스 돌에 누군가 소변을 봤죠. 소변 보고. 그래서 지금 계단에 계단에 난리가 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 빼야죠. 배수를 감소하고 우리를 가보자. 우리를 가자. 15년은 많으니까 이게 나머지로 기억을 한다 그랬고, 10년짜리는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배기, 순환, 벨이 이런 것들이 벨맨 이런 것들이 이제 마모가 자주 일어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수를 해야죠. 보수를 합니다. 그때 이제 보안이 치를 도와줬죠. 이렇게 이제 암기법에 의해서 정리를 했고요. 지금은 다 수성, 유성, 합성, 도료 이런 것들은 다 몇 년이냐? 7은 5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숫자만 쓰니까
5년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그냥 5 이렇게 쓰시면 돼요. 5 이렇게 5. 또 이걸 또 5년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숫자를 쓰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하라는 대로 5. 뭐 이게 들어갈 수선 주기는 몇 년인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5년 이렇게 대답해도 되지만 숫자를 쓰시오 그럼 5. 자, 이렇게 문제를 보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모의고사 특징은 이제 화재안전 기준이나 또 개정된 부분들을 문제로 유형화했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화재안전 기준을 추가적으로 좀 더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잘 출제됐던 뭐 통기관 또 뭐 장기수선 계획 수선 주기 뭐 이런 것들을 또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 더 보완해서 학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3회 주택관리사고 자격시험에 대한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을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끝까지 열심히 하셔서 당연히 꼭 이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